40년간 중견기업 영업부장으로 일해온 박도현 67의 퇴직식. 꽃다발과 감사패를 받으며 눈물 짓는 그의 눈앞엔 후배들의 박수와 격려가 펼쳐진다. 이제 편히 쉬세요. 하지만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내 윤미 자육 15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를 맞이한다. 신발 좀 제대로 벗어놔. 아직도 손님처럼구나. 퇴직 첫날부터 미자의 잔소리는 끝이 없다. 거실에 앉아 TV를 보면 거기 앉아서 뭐하냐. 부엌에 들어가면 남자가 부엌에 왜 들락날락하냐. 화장실에 가면 물은 왜 이렇게 오래 내리냐. 모든 행동이 트집의 대상이다. 도연은 처음엔 40년 만의 휴식이라 생각하고 참으려 했지만 날이 갈수록 미자의 공격은 노골적으로 변한다. 당신 퇴직금 얼마야? 어디 숨겨놨어? 미자는 퇴직금 통장을 빼앗으려 하고 도현이 거부하자 식사를 거른다. 내 돈으로 산 쌀인데 왜 당신이 먹어? 딸 박수진 38이 집에 오자 미자는 울먹이며 말한다. 아빠가 돈 다 숨기고 엄마한테 안 줘.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수지는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엄마 편만 든다. 아빠, 엄마가 평생 고생했잖아요. 퇴직금 정도는 당연히 드려야죠. 밤마다 도연은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본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40년을 일해서 집 사주고 애 키우고 시댁 제사까지 모셨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자는 친구들 앞에선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우리 남편? 참 착해요. 평생 바람 한 번 안 피우고 살았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시작된다.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공기가 탁해. 제발 밖에 좀 나가 있어. 어느 날 도연은 아파트 복도를 걷다 이웃 노인의 대화를 엿듣는다. 박 부장님 퇴직하셨대요? 이제 부인이 고생이겠네. 남편 집에 있으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도연은 그 순간 깨닫는다. 자신은 은퇴한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감옥에 갇힌 것이다. 그것도 평생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간수인 감옥에. 그날 밤 도연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화면은 철창처럼 보이는 아파트 창살 너머로 자유롭게 날아가는 비둘기를 클로즈업하며 암전된다. 미자의 친구 모임이 집에서 열린다. 도연은 방에 들어가 있으려 했지만 미자가 강제로 끌어낸다. 여보, 나와서 인사 좀 해요. 하지만 그건 인사가 아니라 공개 처형의 시작이었다. 우리 남편이요? 이제 수입 영원이에요. 제가 용돈까지 줘야 한다니까요. 진짜 짐덩이죠 뭐. 친구들은 웃으며 맞장구 친다. 그래도 바람은 안 피웠잖아요. 그게 어디야? 요즘 남자들은 다 바람 피우는데.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인형처럼 웃기만 한다. 모임이 끝나고 도연은 조용히 묻는다. 왜 그렇게 말했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미자는 냉소적으로 대꾸한다.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야? 당신 진짜 수입 없잖아. 퇴직금도 얼마 안 되고. 나한테 의지해야 살 거면서 자존심은 왜 세워? 도연은 할 말을 잃는다. 자신이 평생 모은 퇴직금 2억을 미자가 이미 통장에서 절반 인출해간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걸 말하면 더 큰 싸움이 될 것 같아 참는다. 며칠 후 도연은 오랜만에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간다. 친구들은 반갑게 맞이하지만 술자리가 무르익자 분위기가 이상해진다. 도연아, 너 집에서 편하게 잘 지내냐? 부인이 좀 센 편이라며? 누군가 미자가 동네에서 한 말을 전한다. 박도현? 그 사람 이제 쓸모없어요. 집에서 빈둥빈둥거리기만 하고. 친구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도연을 본다. 도연은 얼굴이 화끈거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 집에 돌아온 도연은 딸 수진이 엄마와 통화하는 걸 엿듣는다. 엄마, 아빠 요즘 이상해. 집에만 있고 친구도 안 만나. 당연하지. 쪽팔려서 어떻게 나가겠어. 퇴직금도 변변찮게 받아놓고. 도연은 그 순간 무언가 내면에서 부서지는 소리를 듣는다. 자존심? 자? 아니면 가족이란 환상? 그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책상 서랍을 연다. 40년 전 대학 졸업 사진. 거기엔 젊고 당당했던 자신과 그 옆에 수줍게 서 있던 여자가 있다. 정선이. 첫사랑. 다음 날 도연은 식탁에 앉지 않는다. 밥 안 먹어요? 미자가 묻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는다. 아, 삐졌네.
참. 미자는 혼자 밥을 먹고 설거지도 하지 않은 채 나간다. 도연은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다. TV에선 황혼이혼 특집이 나온다. 노년층 이혼율이 10년 새 3배 증가했습니다. 도현은 리모컨을 던진다. 화면이 꺼지고 그의 얼굴만 어둠 속에 남는다. 도현은 집을 벗어나고 싶어 동네 도서관을 찾는다. 책을 읽는 척하며 시간을 보내는 그의 옆자리에 누군가 앉는다. 익숙한 향수 냄새. 고개를 들자 낯익은 얼굴이 미소 짓는다. 도현 씨. 맞죠? 정선희육 16. 40년 전 대학 시절 첫사랑이자 도현이 미자를 만나기 전 3년을 사귀었던 여자다. 선희 씨? 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세월이 흘렀지만 선희는 여전히 단정하고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다.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요즘 할 일이 없어서요. 두 사람은 도서관 앞 카페로 자리를 옮긴다. 선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털어놓는다. 결혼 20년 만에 남편의 외도를 알았고 5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이혼했다. 자식들은 아버지 편을 들었고 선희는 혼자가 되었다. 그래도 후회 안 해요.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보단 혼자가 낫더라고요. 도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낸다. 퇴직 후 집에서의 고통, 아내의 모욕, 가족들의 무시. 선희는 조용히 듣다가 말한다. 도현 씨, 당신은 여전히 착하네요. 착한 게 병이에요. 도현은 쓴웃음을 짓는다. 착한 게 아니라 바보였죠. 아니에요. 사랑했던 거죠. 근데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난다. 이번엔 공원 산책. 선희는 요즘 노인 상담 봉사를 한다며 자신의 일상을 들려준다. 저처럼 황혼이혼 당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남자들이 더 힘들어해요. 갈 데가 없거든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인다. 나도 그래요. 집이 감옥 같아요. 그럼 나오면 되죠. 선희의 말은 단순하지만 강렬하다. 그런데 그날 저녁 도현이 집에 돌아오자 미자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묻는다. 요즘 어디 다녀? 맨날 늦게 들어오네. 도서관이요. 도서관? 책 좀 빌려와봐. 도현은 당황한다. 미자는 도현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고 도현은 필사적으로 막는다. 왜 보여주기 싫어? 여자라도 만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미자는 비웃는다. 누가 당신 같은 늙은이를 좋아하겠어. 착각하지 마. 하지만 미자는 의심을 멈추지 않는다. 다음 날 도현이 외출한 사이 미자는 도현의 방을 뒤진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한다. 젊은 도현과 그 옆의 여자. 뒷면엔 선희에게 1983년이라고 적혀 있다. 미자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그날 밤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도현을 향한 눈빛이 날카롭게 변한다. 다음 날 도현은 선희를 만나 고민을 털어놓는다. 아내가 눈치챈 것 같아요. 우리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냥 옛 친구끼리 차 마신 건데. 근데 이상한 게 나 지금 죄책감보다 해방감이 더 커요. 선희는 조용히 도현의 손을 잡는다. 도현 씨,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당신 것을 찾으세요. 화면은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진 모습으로 끝난다. 미자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분노를 폭발시킨다. 우리 남편 말이야 요즘 이상해. 분명히 여자 만나는 것 같아. 친구들이 놀라며 묻는다. 설마 바람? 바람까지는 모르겠는데 옛날 여자 사진을 숨겨놨더라고. 첫사랑인가 뭔가. 친구 중 한 명이 부채질한다. 오빠, 퇴직금 있을 때 단단히 잡아놔야 해. 남자들 늙으면 철없어져서 큰일 나. 미자는 더 격하게 말을 쏟아낸다. 저 인간 퇴직금도 겨우 2억밖에 안 받아놓고 내 노후 완전히 망쳤어. 40년을 일했으면 얼마를 모았어야 하는 거야? 애들 대학 보내고 집 사고 시댁 제사 지내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그래도 오빠가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잖아. 성실? 무능한 걸 성실이라고 포장하는 거지. 진짜 능력 있는 남자들은 퇴직금이 억 단위야. 그런데 미자는 모른다. 도현이 식당 화장실 앞에 숨어서 이 대화를 모두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끈다. 40년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그는 아내에 대한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걸 느낀다. 사랑도 미안함도 심지어 분노조차도 그저 텅 빈 공허함만 남는다. 집에 돌아온 도연은 말없이 서재로 들어간다. 미자는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있다. 도연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친다. 제목 증거 목록. 그는 지난 6개월간의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내려간다. 언어폭력의 날짜와 내용, 퇴직금 통장에서 무단으로 인출된 1억 원, 친구들 앞에서의 공개적 모욕, 딸과 짜고 도연을 심리적으로 고립시킨 정황들. 40년 결혼 생활이 한 권의 고발장으로 정리된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와 다르게 깔끔하게 정장을 입는다. 어디가? 미자가 묻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은행으로 가서 숨겨둔 비상금 통장을 정리하고 퇴직금 통장의 거래 내역을 전부 출력한다. 그리고 구청 민원실로 향한다. 가족관계 증명서랑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부탁합니다. 직원이 묻는다. 무슨 용도로 쓰시는 건가요? 이혼 준비요. 도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담담하다. 저녁 도연은 선희를 만난다. 선희는 도연의 변화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묻는다. 결정하셨어요? 네. 이제 끝내려고요. 후회 안 하시겠어요? 도연은 고개를 젓는다. 후회는 이미 지난 40년 동안 충분히 했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선희는 도연의 손을 꽉 잡는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이혼 소송 경험자니까요. 그날 밤 도연은 집안을 차근차근 정리한다. 자신의 옷, 책, 개인 물품들을 상자에 담는다. 미자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묻는다. 뭐 하는 거야? 정리요. 무슨 정리? 도연은 미자를 똑바로 쳐다본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인생 정리요. 미자의 얼굴이 굳는다. 화면은 도연의 단호한 표정으로 클로즈업되며 암전된다. 도연은 선희의 소개로 이혼 전문 변호사 김수연 45 여울 만난다. 김 변호사는 도연이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한다. 이거 정말 대단하시네요. 녹음 파일, 거래 내역, 증인 진술까지. 이 정도면 승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제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정신적 학대와 경제적 갈취가 명백합니다. 게다가 퇴직금 무단 인출은 재산상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경고한다.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부인 측에서 남편의 외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선의 씨와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도연은 단호하게 말한다.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그냥 옛 친구일 뿐이고 만난 것도 퇴직 후입니다. 결혼 생활 중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만난 적 없어요. 선희가 거든다. 제가 증언할 수 있어요. 우린 정말 깨끗한 사이니까요. 도연은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다. 미자의 친구들을 하나씩 만나 미자 씨가 평소에 저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넌지시 묻는다. 친구 중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말한다. 사실 미자가 오빠를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렸어요. 근데 미자가 저 사람은 원래 그렇게 해야 말을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도연은 그 대화도 녹음한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다. 도연이 퇴직금 통장 거래 내역을 자세히 분석하자 미자가 인출한 1억 원 중 5천만 원이 딸 수진의 계좌로 들어간 것이 확인된다. 도연은 은행 창구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며 온몸이 떨린다. 딸까지 나를 이용했구나. 선희가 옆에서 어깨를 다독인다. 도현 씨 상처받지 마세요. 이건 도현 씨 잘못이 아니에요. 도연은 수진을 직접 만난다. 카페에 앉은 수진은 아버지를 보며 불편한 표정을 짓는다. 왜 부르셨어요? 바쁜데. 수진아, 너 엄마한테 5천만 원 받았지? 수진의 얼굴이 굳는다. 그게 엄마가 주신 거예요. 내 퇴직금이야. 내 허락도 없이 가져간 거지.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족인데 당연히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도연은 쓴웃음을 짓는다. 가족? 너희가 나한테 가족처럼 대해준 적이나 있니? 수지는 발끈한다.
아빠가 무슨 피해자처럼 구는 게 웃겨요. 아빠가 얼마나 무능했는데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무능? 내가 40년 동안 너희 먹여 살렸어. 너 대학 등록금, 유학비, 결혼자금 다 어디서 나온 줄 알아? 그건 당연히 부모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법정에서 보자. 수지는 경악한다. 아빠, 설마 진짜 이혼하시려고요? 그날 저녁 도연은 미자에게 이혼 서류를 내민다. 이게 뭐야? 이혼 협의서요. 미자는 웃는다. 미쳤어? 당신 나이에 이혼하면 어디 가서 살래?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서명해 주세요. 미자는 서류를 찢어버린다. 절대 안 해. 당신 죽을 때까지 붙잡고 살 거야. 도연은 담담하게 말한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선임했어요. 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재판이 시작된다. 법정에 선 미자는 피해자처럼 연기한다. 저는 40년 동안 남편을 내조했어요. 시부모 모시고 애 키우고 집안일 하면서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첫사랑을 만나더니 이혼하자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미자 측 변호사도 공격한다. 재판장님, 남편은 퇴직 후 바로 옛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신적 간통입니다. 하지만 도현 측 김수연 변호사는 차분하게 반박한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법정에 녹음 파일이 재생된다. 미자가 친구들 앞에서 도현을 모욕하는 음성. 저 인간 퇴직금도 겨우 2억. 내 노후 완전히 망쳤어. 무능한 걸 성실이라고 포장하는 거지. 법정이 술렁인다. 미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다. 김 변호사는 계속 증거를 제시한다. 퇴직금 무단 인출 내역, 딸에게 송금한 5천만 원, 미자가 도연의 친구들에게 악담한 증언들. 재판장님, 이것은 40년간의 조직적인 경제적, 정신적 학대입니다. 남편은 가정의 ATM 기계로 취급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미자의 친구 한 명이 양심 선언을 한다. 미자가 평소에 남편을 월급 셔틀, 바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퇴직금을 어떻게 빼앗을지 계획하는 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 미자는 발악한다. 거짓말이에요. 저 여자들은 원래 저를 시기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하다. 원고 도현 측 증거가 명백합니다. 피고미자의 행위는 가정폭력방지법상 정신적 학대에 해당하며 재산상 불법행위가 인정됩니다. 판결이 내려진다. 이혼 인용, 퇴직금 중 미자가 인출한 1억 원 전액 반환, 위자료 5천만 원, 아파트 지분 중 도현 몹 6할 인정. 미자는 법정에서 울부짖는다. 내가 40년을 고생했는데 내 인생 뭐가 돼? 수진도 엄마 편에서 아버지를 비난한다. 아빠,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도현은 냉정하게 말한다. 수진아, 너도 5천만 원 돌려줘야 해. 그건 내 돈이니까. 아빠가 미쳤어요? 딸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법은 딸도 예외가 아니야. 2주 안에 반환 안 하면 민사소송 들어간다. 법원을 나서는 도현의 뒤로 미자가 소리친다. 당신 그 여자랑 행복하게 살 줄 알아? 늙은 주제의 사랑놀이? 꼴 좀 보자. 도현은 뒤돌아보지 않는다. 선희가 멀리서 기다리고 있고 도현은 그녀에게 조용히 미소 짓는다. 처음으로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미소다. 그날 밤 도현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다. 짐은 몇 개 되지 않는다. 40년 결혼 생활의 흔적이 겨우 박스 3개. 선희가 와서 도와준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는 진짜 내 인생이니까요. 두 사람은 치킨과 맥주로 축하를 한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유난히 밝다. 한편 미자는 집에서 혼자 울고 있다. 친구들도 연락이 끊겼고 딸 수진도 엄마 때문에 아빠한테 돈 갚아야 한다며 화를 낸다. 미자는 그제야 깨닫는다. 자신이 40년간 무엇을 잃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도현의 전화번호는 차단되어 있고 집 문서에서 그의 이름은 지워져 있다. 미자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중얼거린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판결 3개월 후.
도현은 선희와 함께 시니어 새출발 센터를 오픈한다. 황혼이혼, 노년 고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들을 위한 상담과 재취업 지원 공간이다. 도현의 40년 영업 경력과 선희의 심리 상담 경험이 완벽하게 결합된다. 첫날부터 문의가 쇄도한다. 저도 아내한테 매일 구박받아요. 퇴직 후 갈 곳이 없어요. 이혼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도현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눈다. 저도 67세에 이혼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용기 내서 끝냈고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그의 이야기에 많은 노인들이 눈물을 흘린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존엄성입니다. 센터는 단순 상담을 넘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다. 이혼 법률 자문, 재산 분할 가이드, 노년 창업 교육, 심지어 소개팅 프로그램까지.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60대, 70대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선희의 말에 참가자들이 웃는다. 한 70대 남성이 묻는다. 두 분은 무슨 사이세요? 도현과 선희가 서로를 보며 미소 짓는다. 우리요? 인생 동반자요. 센터의 성공 사례가 언론에 알려진다.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요청한다. 시니어 혁명 67세에 이혼하고 인생을 되찾은 남자 방송이 나가자 전국적으로 반응이 폭발한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댓글 수천 개. 감동적이다. 나도 용기 내야겠다. 40년을 참고 산 게 대단하다. 하지만 악플도 있다. 자식도 버리고 이기적이다. 늙어서 철없다. 도현은 악플에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악플러 중 한 명에게 직접 답글을 단다. 저는 자식을 버린 게 아닙니다. 자식이 저를 ATM으로 여겼을 뿐이죠. 진정한 가족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희생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답글이 또 화제가 되고 수많은 시니어들이 도현을 영웅처럼 여긴다. 어느 날 센터에 70대 여성 한 분이 찾아온다. 남편의 폭언과 경제적 착취에 50년을 시달렸다고 한다. 이제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저보고 간병하래요. 저는 차라리 죽고 싶어요. 도현과 선희는 그녀를 위로하고 법률 지원을 연결해준다. 2개월 후 그 여성은 이혼에 성공하고 센터에 감사 편지를 보낸다. 선생님 덕분에 인생을 되찾았어요. 70세에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 사례들이 쌓이면서 도현과 선희의 센터는 전국 5개 지점으로 확대된다. 정부에서도 주목해서 시니어 행복 모델 사업으로 선정된다. 도현은 국회 토론회에도 초청받는다. 노년층의 정신적 학대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법적, 제도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의 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박수를 보낸다. 개인적으로도 도현과 선희의 관계는 깊어진다.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걷는다. 도현 씨 후회 안 하세요? 뭐요? 이혼한 거요. 도현은 고개를 젓는다. 단 1초도 후회 안 해요. 오히려 40년을 왜 참았나 후회하죠. 선희가 조용히 말한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 저 도현 씨 40년 동안 못 잊었어요. 도현은 놀라 선희를 본다. 저도요. 미자와 결혼했지만 늘 선희 씨 생각이 났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는다. 67세와 66세, 늦었지만 진짜 사랑을 시작하는 순간이다. 화면은 석양을 배경으로 손잡고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으로 끝난다. 센터 오픈 1주년 기념일. 대형 행사가 열리고 전국에서 수백 명의 시니어들이 모인다. 무대에 오른 도현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한다. 1년 전 저는 집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고 지금은 수백 명의 시니어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그 순간 객석 뒤편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인다. 윤미자. 미자는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다. 1년 사이 10kg은 빠진 것 같다. 행사가 끝나고 미자는 도현에게 다가온다. 도현 씨. 도현은 놀라지만 침착하게 대응한다. 무슨 일이세요? 나 할 말이 있어요.
선희가 경계하며 다가오지만 도연은 괜찮다는 손짓을 한다.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긴다.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나 방송 봤어요. 당신이 이렇게 멋지게 사는 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래서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다. 나 잘못했어요. 40년 동안 당신한테 너무 심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나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도연은 웃는다. 비웃음이 아니라 해방된 사람의 담담한 웃음이다. 미자 씨,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제가 집에 있으니까 공기가 탁했죠. 미자가 움찔한다. 그 말 기억하세요? 네. 매일 들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탁했던 건 공기가 아니라 우리 관계였다는 걸. 미자는 고개를 숙인다. 미자 씨, 저는 이제 행복해요. 도현은 선희의 손을 잡는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어요. 더 이상 ATM 기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요. 미자의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당신도 당신 인생을 사세요. 저를 이용하지 말고 진짜 당신이 원하는 걸 찾으세요. 미자는 마지막으로 애원한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도연은 단호하다. 미자 씨,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당신이 정말 반성했다면 1년 전에 했어야죠. 제가 성공한 걸 보고 돌아온 건 반성이 아니라 계산이에요. 미자는 할 말을 잃는다. 정곡을 찔렸기 때문이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수진이한테 잘해주세요. 딸이 엄마까지 잃으면 안 되니까요. 그 말에 미자는 더욱 오열한다. 도현과 선희는 카페를 나선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날 저녁 도현의 핸드폰에 수진에게서 문자가 온다. 아빠, 엄마가 많이 아파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한 번만 와주세요. 도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낸다. 병원비는 보내줄게. 하지만 나는 안 가. 수진아, 이제 너도 내 인생 살아. 엄마 인생까지 책임질 필요 없어. 문자를 보낸 후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6개월 후 센터는 프랜차이즈로 확대되어 전국 20개 지점을 운영한다. 도현과 선희는 제주도의 시니어 힐링 스테이를 오픈한다. 이혼 후 상처받은 시니어들이 머물며 치유하는 공간이다. 개업식 날 도연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한다. 선희 씨, 우리 인생 2막, 1막보다 훨씬 멋지죠? 선희가 웃으며 대답한다. 당연하죠.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이니까요. 그때 뉴스가 들린다. 시니어 창업 열풍을 이끄는 박도현 대표 67세 이혼 후 인생 역전 스토리가 영화화된다. 도현은 TV를 끈다. 과거는 이제 됐어요. 우리 미래나 얘기해요. 두 사람은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손을 잡고 걷는다. 마지막 장면. 미자가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 재산의 대부분을 도연에게 돌려주고 혼자 생계를 꾸린다. 수진도 결국 미국으로 떠났다. 미자는 TV에서 도연의 성공 스토리를 보고 리모컨을 던진다. 내가 저렇게 만들어준 건데.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다. 식당 사장이 소리친다. 야, 설거지나 똑바로 해. 미자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한다. 화면은 다시 도현과 선희에게로. 두 사람은 제주 바닷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신다. 도현 씨 행복해요? 네. 생애 처음으로요. 그때 도현의 핸드폰이 울린다. 센터 직원이다. 대표님, 이번 달 상담 신청이 500건 돌파했어요. 도현은 환하게 웃는다. 좋아요. 한 명 정성껏 도와드려요. 모두가 우리처럼 행복해질 자격이 있으니까. 카메라는 천천히 줌아웃된다. 카페 창문에 붙은 포스터가 보인다. 박도현 앤드 정선희 시니어 새출발센터 마이너스 당신의 인생 다시 시작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 아래 작게 적힌 문구 67세에 이혼하고 인생을 되찾은 남자의 진짜 이야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마지막 자막이 뜬다.
대한민국 황혼 이혼율 2024년 기준 전체 이혼의 37.5%.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세요.